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4월 29일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대구에서 민심 현장을 그대로 보고 오셨죠.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셨다가 선전하셨지만은 후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 여러 가지 소식을 혼술에 출연을 해서 전해주셨던 홍석준 전 의원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죠. 예.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은데 어쨌든 뭐 대구 민심 현장을 많이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테고 느낀 점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대구 진짜 민심이 뭔지 정말 김부겸 이제 추경호 김부겸 이렇게 남았는데 김부겸 후보가 정말 대구 가져가는 겁니까? 지금 역대 어떤 대구시장 선거보다는 치열하게 되어갖고 정말 그 막판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예, 정도로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는 순간 거의 뭐 끝났다 뭐 이러던 그동안은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예, 그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예. 완전히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느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영남일보 주최에서 한 2주 정도 전에 하프 마라톤 대회가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면전하죠. 그때 한 2만 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다 왔고 이진숙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김부겸 후보도 왔었는데 예. 시민들이 김부겸 후보를 소개할 때 예. 뭐 가장 많이 환호를 그래요?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민들조차도 예. 그동안 대구가 이렇게 40년, 50년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하고 했는데 예.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대구시장 돼가지고 좀 돈이라도 많이 받자. 이런 어떤 밑바닥 여론이 굉장히 좀 강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음. 추경호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된 만큼 예, 예. 정말 똘똘 뭉쳐서 예. 반성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예, 예. 그리고 김부겸 후보 싸우지 않으면 예. 정말 쉽지 않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영날보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해서 대구 민심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대구 민심 현장에 가본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그 민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오신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오늘 매일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 원팀은커녕 지방선거 방관자 대구 국회의원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26일 날 추경호 후보가 경선 승리하고 수락연설을 한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만 참석을 했고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호영 의원이 최다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에. 네네. 그런데 조호영 의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홍석준 전 의원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홍석준, 감사합니다.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좀 상황을 봐서 하겠다. 김부겸에게 이길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좀 미온적인데 지금 뭘 해야지 지금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좀 승리를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영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 물론 조영 의원이 이번에 컷오프 되면서 좀 마음의 상처라든지 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은 계셨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이제 지난 일이고 그렇죠. 어쨌든 예. 추경호 후보가 이제 대구시장이 돼야 되는데 예.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선을 일단 당분간 돕지 않겠다고 그 선을 꺼면서 그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예. 김부겸 후보를 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김부겸 후보 잘 알아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 어떤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장동혁 체제가 지속될까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야, 이걸 어떻게 언론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참 충격적인 이야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보도처럼 아직까지는 물론 현역 의원이라든지 또 이번 경선 과정에 참여한 후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곧 선대위가 아마 발족할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추경호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있거든요. 일요일 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후에서 이제 선대위가 발족할 텐데 예.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 참여는 하겠죠. 조영 의원도 말씀은 그래 하지만 저는 참여하려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렇죠. 예.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우리가 막으려면 자기 선거다 이렇게 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대구 경찰청 가서 고발인 조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2주 정도 전에 김부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가 김부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집을 랭큼 팔고 수도권에서 있다가 양평에서 이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치 상황이 달라지고 이제 해볼만 되니까 대구 시장을 하려고 기웃거리는 정치 철새다. 저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한데 지금 대구 시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후보가 되면 마치 뭐 큰 재정적 어떤 지원을 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뭐 냄새를 피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정치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과거로부터 있던 그런 어떤 행적이랄까 그런 어떤 발걸음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본인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국회의원 시절과 행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시절에 뭐 했느냐? 그렇죠. 대구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본인도 찔렸는지 4월 6일 날 본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적으로 한 거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성대학교의 뭐 공공수영장, 또 신매시장의 주차장, 그리고 이제 황금동의 전선 지중화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당시에 2019년도에 신매시장 주차장 사업과 황금동 그 지중화 전선화 사업은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대구시에. 그때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대구시도 전혀 도움되지 않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혀 도움되지도 않았고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당시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을 끌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역으로 대구시가 신매시장 주차장 사업에 시비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게 이런 주차장 건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중기부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고 또 고발인 조사도 받았는데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기 선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고 뭐 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여기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대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 선거처럼 이제 뛰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 김부겸 후보 캠프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주 토요일 있었거든요. 와, 사람들이 한 5천 명, 그뭐 전현직 국회의원이 한 60명 같다며요. 민주당.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오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움 안 됩니다. 대구 시민들, 대구의 리더층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직 대구 부시장 4명이 지금 캠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캠프에. 권영세 부시장, 안동에 삼선하셨던. 그다음에 박봉규 부시장. 그다음에 최영호 부시장.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하지만 홍일학 부시장. 홍일학. 네 사람이나 이 캠프에 이런 어떤 만만치 않네요. 멤버로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저도 이제 대구 쪽에 뭐 가끔가다 취재는 하고 하지만은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일처럼 선거처럼 해야 되고 일단 주호영 그 의원이 어쨌든 뭔가 뭐 선대위를 맡든지 좀 해줘야 되고 혹시 저 이번에 이제 달성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사퇴했는데 추경 의원이 거기는 어떻게 도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뭐 그거는 뭐 오늘 추경호 의원이 이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했죠. 그래서 이제 전략 공천하겠죠, 그게. 글쎄 그 공관위원장이 지난번 박덕흠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뭐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제 경선하면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글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치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그 보궐 대구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궐로 와서 국회에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대구 분명히 주말화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어제
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그 수도권 험지 이야기도 했어요. 하남 평택 예. 이야기를 하니까 당이 예. 원하면 어디든지 예. 가서 이제 민당과 싸우겠다 그렇게 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좀 거치에 따라서 저도 예. 결심을 좀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제 수도권 험지로 가면은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느꼈던 분들 중에서 비현역인 분들이 좀 우선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것이 그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특히 추경호 후보가 대구시장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아, 그렇죠. 김부겸 후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같이 달성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같이 올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 저도 충분히 아까 제가 그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추경호 후보의 어떤 부족한 점을 예. 제가 대구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질적인 그렇죠. 정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또 보완할 수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구 최근에 이제 여론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MBS 조사 15%그 국민의힘 지지율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ARS 조사를 보면은 뭐 30% 중반까지 이제 국민의힘도 나오기도 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도 뭐 MBS나 갤럽에서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고 하지만은 ARS 조사 나오는 거 보면 그 국민의힘이 더블로 앞서기도 해요. 그래서 상황이 저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홍석준 그 의원님께서는 방송에서 시사 프로에서 이 우파의 가치를 이렇게 설파를 하는 그 방송도 많이 하시는 일종의 이 전국 상황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니까는 일단 이 6.3 지방선거 이제 대구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고 전체 이제 16개잖아요. 강력단체장. 그리고 14개 정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현재 판세는 좀 어떻다고 냉철하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판세는 저는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 봅니다. 불리하죠. 예, 굉장히 좀 불리하고 예.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데는 경북 정도밖에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특히 또 과거의 어떤 선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역시 지금 이제 그 지역이 어떤 기반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남권 같은 경우는 우파 보수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샤이 보수층이 월등히 많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좀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부산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이 좁혀졌어요. 박형준, 전재수 간의 어떤 격차가 한때는 두 자리까지 벌어졌다. 이제 오차범위까지 0.2%까지 나왔어요.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김부겸 추경호 차이가 훨씬 더 많이 큽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추경호 후보도 이제 선출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좁혀가리라 보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서울일 텐데 지금 서울 보면은 확실히 지금 부동산 이슈, 특히 이재명이 쏘아올린 장특공 이슈 때문에 지금 부동산 이슈가 정으로가 헤매고 있습니다. 불붙고 있어서 저는 이런 점들이 서울시장 선거도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지금 붙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오세훈 시장도 이제 당을 공격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정말 그 정원호 부동산 이재명 공격하는데 올인하고 어떤 하면 빨간 옷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서울시장도 해볼 만한 싸움으로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는 TV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정원호 후보의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식견이 더 부족한 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아는데 지금 정원호 구청장,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포인트가 성동구를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구청장은 예를 들면 경기도의 성남시라든지 평택시라든지 이런 어떤 도산하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광역시나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구청장은 사실은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성동구가 지금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숲, 그다음에 또 거기 과거에 있었던 재래식 공장들을 소위 말해서 지식 산업
단지로 그렇죠. 만든 네, 네.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성동구가 된 것이고 네. 그게 일부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한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청장이 그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1, 20%밖에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그렇겠네. 것들이 이제 정책적 사항으로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원호 후보의 어떻게 보면 미천이 저는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 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면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계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지역 수도권에 예를 들면 뭐 연수라든지 평택을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싸워볼 그렇죠. 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우파 보수가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하더라도 원래부터 우리들과 강했다가 지난번 22대 총선에서도 이용 당협위원장이 추미애한테 천몇 표 차이가 줬어요. 1.4%가 정말 비슷했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오히려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합친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또 평택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세 군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인 뭐 북갑이라든지 또 뭐 울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지역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뭐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싸움이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그중에서 13개가 원래 민주당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달성만 국민의힘 차지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석만 가져와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 보면은 제가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기고만장해서 후보들을 내는데 굉장히 취약한 후보들을 많이 내요. 그거 지금 서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 부산의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울산의 김상호 이게 넘어간 사람, 그다음에 더루킹 경남의 김경수 더루킹 이런 사람들 여기 또 이 수도권에서도 조국 뭐 이런 사람들 김남국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하니까 개인기로 붙으면은 굉장히 성산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앙당의 지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이 중앙당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대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장동혁, 이선태진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참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결심하고 좀 밀어붙이는 게 좀 저는 아쉽습니다. 선대위도 구성하려면 빨리 좀 해버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10월 말 11월 달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공천은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이게 문제니까 정말 선당 후사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당원 당규도 바꾸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했는데 본인도 사무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실행하는 데는 조금 아쉬웠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 자꾸 뭐 사태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큰 전쟁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사령관을 바꾼다는 게 누구 죽으라고 바꿉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선대위 체제로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그 결정이 좀 미흡하다. 이 빨리 선대위 체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저 대표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한 3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이걸 빨리 밀어붙이면 뭐 대표 사퇴니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뭐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조금 이게 주춤주춤 이게 넣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친한계라든지 장동혁 대표를 흔들리는 세력들한테 좀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참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친한계 의원들한테도 정말 마지막으로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아니 평소에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좋은데 아니 이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은 당내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아니 가장 최근에 장동혁 대표 방미를 두고 물론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방미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좀 이야기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아니 예를 들면
정계, 관계, 싱크탱크를 두루 만났는데 예를 들면 정계만 하더라도 조 그루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조 그루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화당의 전국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미국의 당 대표 체제는 우리나라 당 대표하고는 달리 당 대표가 없습니다. 없죠. 플로리더 중심, 즉 원내 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지면서 당 대표는 없고 지역 어떤 조직들이 결국은 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 그루투스라는 전국 위원장 이제 트럼프가 지명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로 굳이 따지자면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많은 뭐 상하원 의원들도 만나고 특히 뭐 차관보가 맞니 안 맞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차관보냐 차관보급이냐. 분명히 그 보면은 이제 그 국무부 홈페이지 보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그 스테이트 세크리터리 그 밑에 차관이 5명 있고 공공부문 차관 밑에 이게 비서실장인데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장관급이죠. 차관의 비서실장은 차관보급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완전히 트럼프의 있던 실세고 뉴욕 청년회의 회장으로서 트럼프 측근이기도 하고 다른 차관들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차관만 딱 돼 있는데 여기는 차관과 이 사람이 동시에 홈페이지 사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됐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로비스트한테 뭐 당했니 안 되겠니 이런 것을 우리 당 내부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 있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말 좀 그런 면에서는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선거에서 뭐 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참패하고 한동훈만 이제 살아 돌아오면은 한동훈이 당권을 접수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나누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장동혁 대표가 빨리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통합선대위를 띄우려면 빨리 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각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뛰고 있어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시민선대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또 최근에 추경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명예선대위원장 이렇게 여기뿐이 아니고 저기 또 부산 또 강원도 그리고 또 경북까지 전부 다 김문수 전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띄우는데 유축을 하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빨리 통합선대를 하면서 그 안에 김문수 전 장관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은 어땠을 것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앙선대위가 있고 또 지역선대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인 거는 중앙선대위가 먼저 구성이 되고 지역선대위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선대위와 지역선대위가 마치 따로 노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중앙당에서 선대위를 한 3분 정도 했던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 김문수 전 장관도 그 카드도 충분히 쓸 수 당연히 있었죠. 모실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보고 빨리 이걸 좀 실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수 진영의 이 진로나 향방 같은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중에서 전재수가 빠져나간 부산 북갑에 결국은 이런저런 쇼를 하고 나서 하정우가 민주당 후보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나 이영풍 기자도 가 있지만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동훈하고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 장관이 전 장관 되면은 단일화를 해야 될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30% 초반이 하정우가 나오고 한동훈하고 이 박민식 전 장관은 20% 후반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진다. 그러니까 하정우에게 간다. 이 판단이 됐을 때 단일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도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죠. 국민의힘에서 어쨌거나 제명을 한 사람인데 제명을 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이제 한동훈에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명을 한 사람에게 길을 터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동훈이
이 여권에 다시 이제 배지를 달고 원내 진입을 하면은 또 더 새로운 논란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국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부산 북갑이 되는데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하는 것은 당 내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명분도 없고 음.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판에 그 방법밖에 없다면 또 단일해야 된다는 또 소리도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결국은 지지율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게 아, 될 텐데,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지지율이 끝까지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이 저는 최정점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왜냐하면 게. 통상적으로 무소속 후보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예, 예, 우리가 예. 지난번 22대 총선에도 장예찬 최고였던 그런 경우를 봤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무소속 해봐서 아는데 예. 빠진다고. 그러니까 장혜찬 같은 경우도 그때 네. 초반에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처음에 나갔을 때는 삼자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급속도로 이제 맞아요, 빠졌는데 맞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도 결국은 지금이 최정점이고 결국은 양당 대결 속에서 지지율이 결국은 빠질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지금 박민식 전 장관과 그 이영풍 우리 예, KBS 기자. 예, 예, 전 기자. 기자가 예. 열심히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 간에 좀 시너지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딱 결정되는 예, 순간 예. 결정되는 순간 한동훈 후보의 어떤 존재감은 예. 굉장히 저는 떨어질 아, 거라고 예, 예, 이게 예,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부산 시민들, 북구 주민들에 의한 표에 의한 예.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아, 표에 의한 단일화, 그러니까 시민 단일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 지지율이 그때 당시 이제 지지율 조사가 막 나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에게 좀 많이 앞서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삼자 대결로 가도 시민들이 이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제 한동훈은 우파 시민들이 안 찍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자 대결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죠. 예. 지금 종종 언론에 나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얼마 전에 이제 구포 초등학교 그 동창회의 아, 체육대회나 예. 뭐 이렇게 돼 갔을 때 예. 거기 있는 시민들로부터 예, 주민들로부터 호되게 당했죠. 예, 예. 호되게 그 이제 망신을 당한 예, 그런 예. 것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소수가 아닐 겁니다. 아, 예, 예, 다수가 예, 있는데도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예.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만큼 예. 저변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거부감, 반감이 저는 대단히 있다고 보고 원래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름을 알리고 하는 것보다도 예. 거부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부감 줄이는 건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요. 예. 한동훈 후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인지도. 인지도가 높으니까. 예, 예. 그런데 결국은 투표일이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국은 이런 어떤 인지도보다는 거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지지층은 좀 정체 내지는 빠질 가능성이 예, 예, 많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사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예. 빠질 가능성이 많고 당의 후보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한동훈 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참패하는 거고 본인은 원내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한계가 거의 뭐 당을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북갑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측이 생각하는 게 참 잘못된 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나면 마치 자기가 될 본인이 것처럼. 대신할 예, 것처럼 그런 했는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배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선장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예.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론 제명이 됐지만 그래도 결국 본인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런데도 마치 국민의힘이 안 되기를 이 지방선거에 참패 바라기를 고사지내듯이 저렇게 행동하는 네, 거 네. 결코 우리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예. 잊지 않고 잊지 않죠. 눈을 예. 부릅뜨고 아마 예. 비판할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이 어떤 내부 문제, 이제 공천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국민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본선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빨리 선대도 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각 지역별로 현안이 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게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미 관계가 이 위험한 것,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시 재발화됐어요. 어제 김성태 그 쌍방울 전 회장이 전부 다 이야기했고, 그 전에 박상용 검사 이야기했고, 방용철 전 쌍방울 그 부회장도 전부 다 그 70만 달러 북한 공작원 리오남에게 줬다는 거 쌩쌩하게 진술을 해서 이게 이제 사실상 국정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이 국민들이 이번에는 TV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공소가 취소돼야 되는지,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가 돼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이 국회 이제 그 조사 국조가 예. 완전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폭망했다. 폭망이죠. 혹 예. 때리다 혹 붙였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핵심 어떤 정인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대북 송금에 그 연어술 파티를 했다고 불러냈던 박상현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검사들 그리고 교도관들이 쌩쌩하게 그런 연어술 파티는 말도 안 된다. 예. 없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좀 진술했고 예.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역시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아주 동선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이제 김성태 같은 경우 정말 그 주가 조작을 위한 이런 어떤 것 아니었다. 물론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은 뭐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법정 진술이 아주 뚜렷하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경기도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다 또 전화 통화를 했다 하는 것들이 또 법정 또 진술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가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오히려 더 역으로 본다면 이제 그 이렇게 돈을 준 것이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을 그렇죠. 하면서 정면 반박을 했죠. 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국민들한테 이제 와닿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국조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폭망했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일반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정말 그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되겠구나. 이재명이 정말 대북 송금 직접적 관련돼 있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야 이건 민주당 정말 너무하네. 사실 TV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봤으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그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 관련된 법에 보면은 분명히 수사나 재판 중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입법권을 지금 폭주를 해서 이렇게 어거지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이렇게 나니까 저는 엄청나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부메랑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부메랑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도 아마 밀어붙일 거예요. 조작 기소몰이 특검을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빌미가 자기들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검찰이 그 공소를 조작한 게 드러났다고 하고 아마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여러 가지 이재명을 직격하는 말을 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 이재명하고는 공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을 딱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조작했다고 공소 취소를 할 텐데 원래 이재명하고 김성태가 공범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이화영하고 공범이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죠. 제3자 뇌물죄니까 그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역풍이 일어나는데 역풍을 일으키는 사람은 저 같은 그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빨리 해서 이것을 공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결국은 당에서 역할은 개별 선거에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선거 운동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비판을 하는 것이 결국은 공중전을 통해서 각 지역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과의 어떤 관계만 하더라도 그럼요. 그거 중요해요. 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아니 미국에서 데를라이사 의원을 비롯해서 54명이 쿠팡 관련해서 중국 기업에 비해서 미국 기업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항의사를 하니까 네. 또 민주당과 다른 어떤 진보 우리 국회의원들 뭐 거의 내정 간섭이다. 거의 뭐 90명이 네. 일개 기업이 내정 간섭 한다고 네. 하는데 아니 일개 기업입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어떤 로비에서 본인들이 관련된 어떤 기업의 예. 이익을 대변하는 게 예. 미국의 의회의 어떤 속성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쿠팡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망사 영역까지도 지금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게 일개 기업이 사업권 침해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미국 의회, 미국 정부를 어떻게 보면 예.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거기다가 저는 어젠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썼던 이야기를 하면 자국 어떤 우리 군대 예. 뭐 세니까 외국 뭐 외국 군대에 군대 의존하지 말라 예, 그런 예, 식으로 예, 얘기하는데 예. 야 저는 정말 아니 뭐 본인이 말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재래식 전력으로 뭐 오이 어쩌고 하는데 아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핵 한 않습니까? 방이면은 그 재래식 무기나 이게 그래서 완전 비대칭 전력인 입장에서 핵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보 자산을 미국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북한보다 재래식 전력이 우위할지라도 미군이 있는 존재 자체가 억지력으로서 전쟁 얼마나 억지력이죠.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걸 마치 뭐 떠나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돌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할게 이렇게 빌미를 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트럼프. 예. 저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최근에 뭐 정동영의 어떤 그런 어떤 뭐 구성의 그런 이런 어떤 그 농축시설 건물 때문에 안보 지금 자산 네. 공유도 지금 그러니까요. 분리되고 이런 네.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 경제 동맹이 뿌리채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흔들리죠. 예. 이런 점은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네. 공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정말 몇몇 소수 의원 빼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 것이 너무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장동현 대표가 빨리 그 선대위로 구성을 해서 본인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이재명의 지금까지 왔던 사법 리스크 이게 재발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안보 리스크가 딱 그 물려 있거든요. 이 안보 리스크는 우리 국민들 정말 그 생명하고 그 다 관련된 일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 그 안보 불감증, 또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그 좌파 진영이 그 전에 이 뭐 유시민이 뭐 A 그룹 좌파, 뭐 B 그룹 좌파, 뭐 A급 좌파, B급 좌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김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용이 그렇게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그 나를 뭐 무죄 취집하게 안청하라 그러고 지역구까지 막 했는데 정청래가 딱 쳐버렸어요. 이거 나중에 그 좌파 분열의 큰 불씨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정청래 지금 대표가 민주당에서 김용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지방선거에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김용을 공천을 줬다가는 다른 데도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있을 거고 조성래 사무총장이 어떤 다른 어떤 전국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하는 거 보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징역 5년에 항소심까지 유죄 말도 안 확정이 되는 거죠. 됐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지금 보석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대법원이 깜빵에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백주 대낮에 할보하면서 동네방네 다 쫓아다니면서 전국 뭐 출판회를 통해서 막 돈을 막 깔꾸리로 막 끌어오고 막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이 대법원을 만드는지 그부터도 일단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김용이 되면은 전국 어떤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제 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은 인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용을 안 줬다는 것은 사실상 정청래가 이재명 한 방 때린 거죠. 이재명 한 방 때린 건데 어쨌든 김용을 배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그게 결국은 이재명 진영에는 대단히 예. 아마 불쾌하게 보일 예.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 김남국이는 뭐 저렇게 하면서 왜 김용은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오고. 예 굉장히 좀 불쾌하게 보일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민주당이 자기들 당내 교통 정리만 신경 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자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왜 보궐이 발생했습니까? 양문석이가 사기 사기 대출로 대출.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후임으로 지금 이제 보낸 후보자가 아니 이런 그 가상화폐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또 현지 누나. 예, 그걸 또 그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때 또 뭐 거짓말로 예, 거짓말 변명을 많이 하고 했죠. 또 예.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인사 개입하고. 예, 예. 인사 개입을 한 정황이 뚜렷한 김남국을 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김남국밖에 없나 이런 어떤 기고만장한 거예요. 예, 생각도 있고 특히 또 한안갑의 또 이광재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2010년, 2011년도에 강원지사 시절에 결국은 정치자금법 때문에 옷을 벗은 예,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분당에 가 있었잖아요. 분당에 예. 뭐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분당 뭐 재개발 어떻게 하겠다고 현수막을 그렇게 붙이고 마치 예. 뭐 열심히 할 것처럼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하남으로 그냥 예,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분당 주민들은 뭐로 보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자기들 어떤 교통정리 내지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민들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공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좌파 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천 받은 사람들 진짜 허점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고 급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빨리빨리 이제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김용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지금 7개 국정조사 대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장동 있고 뭐 대북송금 있고 한데 그 중에 7개 국정조사 대상 중에 조작 기소했다고 대상 중에 하나가 김용 사건이에요. 그런데 김용 사건을 조작 기소를 했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김용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사건을 만들었다, 조작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오히려 출마를 시켜가지고 조작 기소했으니까 떳떳하게 나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여파를 미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 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스스로도 자기들 찔리니까. 예, 그러니까. 찔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결론은 이제 정청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용 죽겠지. 김용, 예, 용용 좋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사실 이번에 이제 평택 받은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는 뭐 여러 방송에서 같이 지금도 예, 하고 예, 있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예. 용남 하남 가난하면서 그래, 민까지 맞아요. 해서 하남을 가기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뭐 이강재를 중심으로 해서 뿌리 깊은 친노 친문 예, 진영의 예. 그런 어떤 로비에 확실히 좀 밀린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남 평택 정말 그 치열하게 될 것 같은데 평택 같은 경우는 유의동 의원이 뭐 그곳에서 3선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것 같고 하남 같은 경우는 이용 당협위원장이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과연 당에서 그대로 이용 당협위원장 할 것인지 새로운 또 주자를 또 불러 와서 진짜 필승 카드를 만들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김용, 용용 죽겠지 하는데 그 뒤에 또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용용 죽겠지. 그 정청래가.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김용이 죄 있다는 것은 이재명이 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선 자금 마련하려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달라고 해서 8억 받고 2억 그 배달 사고 나고 6억 그것 때문에 징역 5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김용이 아웃된 것은 정청래가 속된 말로 이재명을 또 한 방 먹인 거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뭐 여야 그 후보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석준 의원님이 원내에 다시 재진입을 하면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세요.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그 별다른 직함이 없으신데 전직 의원이신데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출연을 이제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파 진영을 대신해서 이 화력이 큰 그 메시지를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내에 진입을 하면은 좀 더 큰 역할을 좀 하실 거라고 아마 이렇게 좀 느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달성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경선이 치러지면은 그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 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는데 2년 후에 또 총선도 있고 지난번에
지역구가 달서갑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유영아 네네네네. 여기는 그 공천 뺏기다시피 하는 그것인데 앞으로 정치적인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경호 의원이 사퇴한 이제 달성이 당이 방향이 뭐 전략으로 갈 것인지 또 경선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따라서 저도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는 가능성 영역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실현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라든지 제가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연이라든지 또 명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당의 그런 어떤 방침을 일단 먼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23대 공천까지는 뭐 지금처럼 방송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좀 싸우는 좀 역할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채우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삼으면서 다음 총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뜨거운 대구 민심 현장을 다녀오셨고 거기서 경선 대구시장 그 포부를 가지고 경선에 나섰지만 그 아쉽게 후보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구를 위해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우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이 기대가 되는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